네, 먼저 오미경 PD님께 저희가 MBC의 새 예능 프로그램 솔로 동창회 학연에 대한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학연 솔로 동창회 학연 연출을 맡은 오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서 동창회에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서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감정의 발화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되게 낮았다고 저희는 이제 제작을 하면서 제작진들은 느꼈는데, 그래서 나오는 어떤 좀 다른 프로그램이랑 달랐던 그런 바이브들을 여러분들도 동창회라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제작된 이 연애 리얼리티 쇼를 보면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리해주신 MC분들께서도 차례대로 각자 인사 말씀과 함께 이 학연 주접단에 왜 합류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주접단에서 담당하고 싶은 나의 역할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호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연애 프로그램이 과연 나에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연애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또 연애를 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과연 연애 프로그램을 내가 정말 온전히 이입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이 그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피로도가 요즘에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연애 프로그램이 시청자들께 어떤 신선하고 또 풋풋함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 이 두 가지 걱정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태 내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서 연애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던 걸 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재밌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연에 왜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은 정말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과 조금 그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굉장히 독특함. 왜냐면 이제 또 어쨌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동창들과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한번 연애세포를 일깨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좀 신선하고 독특하더라고요. 사실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들 좀 많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피로도가 살짝 있었는데, 동창을 다시 만난다? 요게 굉장히 흥미가 있어가지고 또 도파민 중독자로서 네, 흔쾌히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리얼 연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기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뭔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우리들 다 살면서 한 번쯤은 걔 뭐하고 지낼까 막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공감이 또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저희 솔로 동창회 학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기존에 많은 종류의 연애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 중에 꽤 넓은 이 시청자층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창 시절에 이런 연애에 대한 기억은 저 같은 애도 있을 정도로 진짜 모두가 갖고 있는 기억일 텐데,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고서 맞아, 나도 저때 저래서 저때 우리 저렇게 귀여웠었지, 저렇게 순수하고 좀 뜨거웠었지 하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제가 이제 주접단으로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과거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기억들, 또 어떤 사랑을 주로 저에서부터 출발해서 공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시점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권은비입니다.
이렇게 또 학연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합류하게 된 이유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또 연인이 될 수 있다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또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에 또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같이 몰입하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접단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또 솔직함이 제일 큰 무기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리액션으로 여러분들께 배로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존의 미소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와주신 기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솔로 동창회 학연 참여하게 된 이유, 뭐 섭외가 와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시겠지만 저는 MBC 연애 프로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설렘도 안고 여기 두 계신 우리 멋진 MC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학연은 지금껏 나온 연애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 겪었던 초등학생 친구들과의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몰입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와, 얘 잘 있을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솔로 동창회 학연의 MC분들의 참여하게 된 이유와 각오 들어봤는데요. 오미경 PD님께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연의 기획 의도와 이 5 MC를 섭외한 이유를 저희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랜덤으로 혹시 캐스팅을 하셨는지. 재미있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사실 이게 솔로 동창회 학연, 이 앞에 솔로 동창회라는 5글자의 기획 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프로그램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추억을 가진 친구들이 다시 만나면 뭔가 그 동창회 가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직접 동창회를 20살 때 하면서 느껴봤던 감정이기도 해서, 또 그런데 나갈 때 저희가 뭐 친구를 보러 가지만 약간의 기대감을 다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뭔가 내가 예전에 좀 관심 있었던 그 친구 혹시나 나올까? 나오면은 혹시 솔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로망이죠. 말하자면 동창회에서 뭔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로망을 좀 실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기획 의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아까 MC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듯이 누구나 이제 그런 동창회에 대한 감정이나 그 학창 시절에 대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하면서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연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5 MC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한 거는 일단은 저희 제작진의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같이 막 떠들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보면 재밌겠다. 그거 같이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가 섭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각자 또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각자 또 장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캐릭터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5분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이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동창회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로망을 대리 실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솔로 동창회 학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리해 주신 분들이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기 두 분 순서대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백승 기자고요. PD님께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진들을 모으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출연진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솔로이면서 그 지원자들 중에서도 방송에 적합한 분들을 좀 걸러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잖아요. 좀 선정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섭외 과정에서 난항은 없었는지 구체적인 섭외 과정 궁금합니다. 저도 저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 지원자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같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근데 솔로여야 되고 미혼이어야 하며 방송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섭외가 쉽지 않았고 까다로웠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이제 그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저희 제작진 나름대로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8분을 최종적으로는 모셔서 동창회를 했는데, 한 학교에서 8분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도전 정신을 가지고 거의 이제 전체 저희가 연락을 닿을 수 있는 분들은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그러니까 막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리고 DM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으로 섭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완전 일반인 분들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을 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동창회? 근데 솔로 동창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섭외였고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 저희가 진짜 저희 작가님이 표현으로는 보석같이 생각하면서 진짜 불면 날아갈세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모신 출연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더욱더 기대감이 증폭되는 오늘 밤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또 손 들어보신 기자님 계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우선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우결을 하셨었어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한테 설렘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석훈님은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진짜 짝을 찾으셨는데 이제 그 비결이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 또 유죄인간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조언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영 기자님 정말 핵심적인 질문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미경 PD님, 이번 프로그램의 설렘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우결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연출하면서도 너무 즐거웠고, 그러니까 사실 뭐 대본설이니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제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진성성 있는 모먼트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출연자들이 몰입을 하는 순간순간이.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이거는 진짜다. 이런 거를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그때 하면서 좀 매력 있다고 느꼈었고, 그거를 제작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막 간질거렸던 기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서 사실 연애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게 된 거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만의 어떤 그 설렘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 서로가 만나다 보니까 되게 낯선 사람들인데 약간 또 친숙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좀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좀 순수해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면 약간 고등학생 된 것처럼 아직도 놀고 나이가 50이 돼도.
초등학생 친구를 만나면 또 초등학교 시절처럼 약간은 좀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친구들도 만났을 때는 조금 하면서 서로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금세 친해지고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순수하게 좀 서로를 느끼는 것 같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감정도 엄청 불이 빨리 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더 고뇌하는 모습도 있었고 우리 친구 사이다 보니까 동창들이고 이제 오랜 시간 안 만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그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좀 잘 그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석훈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짝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을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좀 사실. 알려주세요. 네. 네. 기회를 잡아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제가 그때 그 아내를 네, 이 MBC 그것도 특집이었죠, 사실은. 네. 진심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저희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카메라에서 훈련이 되어서 좀 조심스러움, 감정을 숨기는 거에 조금은 비연예인 분들보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계속 돌다 보면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넘어가다 보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근데 그때도 촬영을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야 된다라는 뭐 절실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결혼해서 이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님? 아, 조언이요.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냐마는 그 감정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라디오 DJ도 MBC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청취자분들 사연 읽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는지 연인이 되었는지 보면 참 의외의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과 상황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얘기하고 나눈다면 본인의 그 이상에 맞는 그 인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이 팀에서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아라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병재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네. 이 학연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랑 차별점이 친구들 사이에서 연인의 감정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본인은 여사친이랑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안 될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떤 말씀이시죠, 이거는? 진짜 저는 그 누구랑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어떤 친구 사이로 어떤 이 관계를 제한하는 거는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싶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저희끼리 가장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리의 학교를 찾아서 그렇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저희들끼리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좀 최근에 비교적 약간 대리 경험을 한번 할 수 있었던 게 이 MBC 솔로 동창회 학연 이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 너튜브에서 한번 하려고 제 그 어린 시절 진짜로 첫사랑과 어떻게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한 20년 만에 이제 전화 연결하는 콘텐츠를 얼마 전에 촬영을 했는데 서로 소통에 오해가 조금 있었는지 그 친구 이제 그 톡의 프사가 원래 되게 귀여운 곰 캐릭터였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단란한 결혼 사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아닌데 우연이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저는 좀 여사친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새드 엔딩이었지만 어쨌든 이 학연을 통해서 첫사랑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설렘을 주었던 걸로 저희가 정리해봐도 괜찮을까요? 후배 아나운서는 제가 단둘이 하겠습니다.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놀림 중에 가장 정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선배님이신 김대화 아나운서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쉬셨다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연애 세포가 제대로 살아났나요?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선배님께 드리니까 좀 쉽지 않네요. 연애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거기에 담당 이제 제작진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저도 당시 그 현장에서 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나중에 편집하고 나면 요즘에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학연 녹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연애 세포가 네.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녹화 않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애 세포가 이제 살아나서 가슴이 뛰다 못해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학연의 제세 동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남이 되셨어요. 이 심장이 뛰다 못해 이제 부정맥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럼 예. 혹시 동창생들께 연락해볼 이제 유병재님처럼 의향도 있으신지? 저도 사실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 나눴지만 저는 이제 시골 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까지 오고 지금까지도 다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할 친구는 없지만 당시에 첫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도 현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은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옵시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은지님, 플러팅 감별사로서 중점적으로 볼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이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다 같이 학교를 다닌 동창들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이 주는 매콤함? 이게 또 지내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얘랑도 뭐가 썸씽이 있었네. 저 친구 또 얘랑도 썸씽이 있었어. 그러는 순간 갑자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수사물 되거든요. 수사물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싹 올라와가지고요. 굉장히 매콤해요. 사랑, 전쟁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매콤한 프로그램이다. 약간 우리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필터는 약간 좀 뽀샤시하잖아요. 근데 그 필터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우리 프로그램 매콤해요. 잔인해요. 잔인해요. 뭐 구여친, 구남친 뭐 아무튼 거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냥 설레고 풋풋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은근 매콤함도 가지고 있는 솔로 동창회 학연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저기 먼저 뒤 후드티 입으신 기자님 먼저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드티 입으신 저기 마스크. 뒤에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받고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향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그 MC 분들 중에서 미혼인 네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왜요? 전 안 됩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고요. 고맙습니다. 그 네 분 아무래도 이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 설레는 감정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그런 감정적인 격동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네 분을 좀 비교를 하면 남자 출연자인 김대원 아나운서나 유병재 씨 경우에는 좀 연애에 좀 어색할 것 같은 좀 미숙할 것 같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으시고 실제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그 이은지 씨나 이제 권은비 씨 경우에는 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 출연자분들께는 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얼마만큼 좀 많이 본인이 그 사람을 탐구하는 방법이 좀 늘었는지 깨닫게 된 바를 좀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깨닫게 된 바를 좀 여쭤보고 싶고 여자 출연자 두 분께는 좀 주변을 같이 출연하면서 가장 많이 좀 늘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애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아니면 가장 좀 독특한 연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구신 것 같으신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경향 하경환 기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남자 출연자 두 분께는 연애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신지 맞나요? 이런 질문이 맞을까요?
네, 맞다고 동그라미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여자 출연자분들께는 다른 그 두 분의 출연자분들이 제대로 배운 것 같은지 아니면 못 배운 것 같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출연자분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도 굉장히 놀랐었던 게 실제로 거의 정확히 보셨고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저희끼리도 그렇고 제작진들한테도 들었었던 이야기가 일단 이석훈 씨는 굉장히 냉철하게 정말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시고 은지 씨, 은비 씨도 정말 좀 놀랄 정도로 좀 잘 캐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하고 의견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제 속에서는 아니셔가지고 굉장히 약간 좀 동질감도 느끼고 약간 불안함도 느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하면 다 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예.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을 오히려 좀 제가 미리미리 맞춰버리면 좀 약간 두려울 정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 김대호 말이 맞았구나라는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남성 출연자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네요. 먼저 네, 이석훈님 뭐 잠시 할 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다 틀린다고 얘기를 전에 듣고 왔는데도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김대호 아나운서 대단하다. 아직 결과는 못 봤으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뭐 다들 뭐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이 뭘 맞추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같이 이제 워낙에 공감하고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방송이면 사실입니다. 네. 공감과 사실입니다. 몰입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면 네,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의 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가끔 이제 아무래도 리얼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막 저렇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맞지? 그래서 두 분이 엄청 신나게 얘기를 하시면 은비 씨랑 저랑 네? 이런 적이 조금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솔직한 표현들 때문에 저는 가끔 제가 스튜디오에 있는 건지 저희 집에 있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예,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고 뭐 두 분 중에 더 연애 스킬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누가 늘었냐고 여쭤보신다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도 저는 대호 선배, 대호 씨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매주 가르마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플러팅의 기술도 많이 습득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습득하고 있고 눈빛도 조금 더 약간 촉촉해지고. 그래서 대호 씨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계신 유병재님 울지 마시고요. 우리 권은비님 의견도 아직 들어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는 시선 자체가 이제 저만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의 경험으로 또 저의 상상으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 김대호 선생님이랑 유병재 선생님께서도 맞출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또 더 냉철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봐주니까 아 이건 나만의 시선이고 아 이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시선을 볼 수 있어서 조금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뽑는다면 저도 김대호 선생님께서 말하실 때 연애를 많이 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알아채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김대호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맞추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반전 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한 7년 동안 집에서 이제 섀도우 복싱까지는 안 돼도 섀도우 연애는 좀 해봤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대호 아나운서가 두 표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김대호 아나운서랑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대호 아나운서는 어제도 나오시고 또 이제 덱스 씨랑 이제 올해 신인상 유력 후보신데 욕심이 좀 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PD님은 이제 그동안 비연예인 예능들이 좀 논란이 많았는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분부터 답변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신인상 너무 받고 싶고요. 사실 못 받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이 신인상의 수상 여부는 사실
학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얘기를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연말에 맞아서 결정구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구를 이 학연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만의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동창생들끼리 출연을 하다 보니 건너라도 이렇게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를 서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과정에서 좀 뭔가 논란이 될 만한 것이나 이런 거를 좀 우연치 않게 뭐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신경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섭외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작진도 조금 이 분들을 좀 소중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고, 우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출연을 결정하기까지도 그 출연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경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좀 사람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약속도 받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반인 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서로 간에도 조금 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이 그런 논란이 없게 하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셨죠?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유다연입니다. 오미경 PD님과 그리고 이제 새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오미경 PD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온 출연자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11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20대 중반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혹시 뭐 그 다음 시즌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연령층을 높이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새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연자들과 좀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MZ 세대라 묶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세대다 보니까, 네, 유병재 씨도 포함입니다. 네, 권은비 씨가 선생님이라 불러서 포함을 시켰고요. 네, 어떤 게 혹시 차이가 많이 났는지, 뭐 그러면서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오미경 PD님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다음 학교를 저희가 두 개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두 개의 동창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은 초등학교 동창생들 분들이신데, 차후에는 사실 저희가 섭외 과정에서는 중학교 동창, 뭐 고등학교 동창 그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기획 의도랑 가장 맞는 게 초등학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초등학교를 하게 된 건데, 이게 잘 되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해보고 고등학교도 해보고, 그리고 나이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런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동창생분들을 모시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혼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도 쉽지 않은 섭외를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연합동창회로 가볼 생각입니다. 다양한 스피노프들 계속해서 잘 돼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아까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석훈님, 유병재님, 김대훈님 기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석훈님부터. 죄송해요.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MZ 세대들의 이런 출연자를 보면서 혹시 세대 차이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는지, 공감이 좀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사실 고맙습니다. 네, 저랑 은지 씨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일단은 출연자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살 정도의 터울이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도 사실 저희는 뭐 MZ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부 다 이제 알잘딱깔센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뭔가 사실 보면서 크게 어떤 정서 차이를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래도록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좀 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도 이게 어떤 나이 차이, 시대 차이로 벌어지는 이 사랑의 이 감정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세대는 좀 다를지언정 비슷한 경험과 또 비슷한 감정을 좀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이 말에 공감하고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 방송 보면서 요즘 친구들은 저렇게 조금 열려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꼭 저게 지금 방송에 보이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 뭐 갇혀서 생각하지 말자. 사랑에 있어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몰입의 속도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까지? 벌써? 그렇죠. 예, 이런 속도감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날에 비해서 벌써 이틀 만에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약간 이제 Y2K라고 해서 05년대 시절이 약간 한때 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또 출연자들이 학교 다닐 때가 2010년대 뭐 이런가요? 2010년도? 12년도? 그러니까 또 그 12년도의 BGM이나 12년도 때 유행했던 어떤 뭐 그런 소품들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그 장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간 향수에 다시 젖을 수 있는 그런 소품들과 장치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 보는 재미도 시청자분들 되게 느끼실 것 같아요. BGM 맛집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청자들도 2010년대 그 감성을 새록새록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또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고 오늘 밤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옆에 계신 기자분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방금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두 분 여성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권은비 씨는 주접단 중에 초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간이 가장 짧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입을 하면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은지 씨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 프로그램 개요를 듣고 나서 만약 상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출연을 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출연을 결정할지, 그리고 또 동창들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권은비님, 사실 지금 출연자분들이랑 또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래로서 이걸 보면서 이입이 잘 됐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건지도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일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까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만남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11년 전, 이제 10여 년 전 정도 이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또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네? 뭐 이런 모습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은지님, MC 말고 내가 출연자라면 출연을 할지.
저는 완전 출연할 것 같아요. 네, 완전 출연해가지고 또 인생 살면서 한 번에 또 좋은 추억, 그리고 진짜 제 짝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 나오는 거 저는 제가 만약에 일반 출연자라면 꼭 한번 해볼 것 같고요. 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어땠을까? 만약에 그때 걔와 내가 만약에 뭐 영화관을 같이 갔더라면 지금의 우린 좀 달라졌을까? 약간 싸이 선배님 노래처럼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내가 그땐 너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젖으면 전 너무 사랑에 빠질 것만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약간 썸 탔거나 옛날에 그 막 되게 킹카, 퀸카 그런 분들이랑 다시 한번 성인이 돼서 함께 이렇게 또 합숙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 조금 더 사랑의 연애 세포가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다른 연애 프로그램은 다른 게 원래 다른 프로그램은 또 나오면은 그냥 약간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녕 약간 이게 반가움 플러스 더 어색해 뭐 약간 더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이런 오묘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 약간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전 더 되게 그게 오히려 심쿵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대화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 출연자들의 몰입 속도 관련해서도 원래 알던 사이니까 이렇게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서 저희끼리 약간 농담식으로 했었던 얘기가 이들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지고 할 정도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동안에 연락하고 지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희 한 1일차, 2일차 만에 벌써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진행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솔로 동창회 학연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냥 마냥 좀 풋풋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또 좀 뭔가 이제 자극적이고 뭐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이은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안녕 여기에 이 학연만이 가진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또 독특한 그런 특별한 설렘이 느껴져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쪽에 네.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저는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화요일 방송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솔로지옥이 또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솔로지옥은 IP가 좀 있던 작품이고 팬덤이 있다 보니까 학연이 좀 차별화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요일 그 시간이 다르다고 해도 좀 같은 요일에 방송되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오늘이 첫 방송이고 아마 솔로지옥은 다음 주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주일이라도 좀 솔로지옥 저도 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뭐 여타 뭐 연애 프로그램도 제가 팬이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재밌는 콘텐츠는 통한다는 믿음으로 재밌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말씀하신 솔로지옥 같은 경우는 저희 학연하고 프로그램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다른 맛으로 좀 솔로지옥도 보시고 근데 좀 다른 것 좀 생각난다 이러면은 저희 프로그램도 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좀 호소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솔로지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승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네 이야기들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 이야기니까요. 역시 신인상 후보답네요. 저는 대단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왕자가 없어서 솔로지옥 안 봅니다. 입이 안 돼요, 잘. 여러분들 학연으로 운동장으로 놀러 오십시오. 네. 나이스 멘트네요. 네, 우리 두 분의 솔직한 답변까지 들으면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미경 PD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우리 솔로동창회 학연 공식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밤 10시 첫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너무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에 운동회 열립니다, 여러분들. 운동장으로요. 어렸을 때 그냥 마냥 친구들과 같이 뛰놀던 잔디밭인 줄만 알았는데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찾은 운동장에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도파민 중독 대호, 유재인간 석훈, 매콤 막내 은비, 조용한 관종 병재, 플러팅의 대가 이은지가 MC가 되어서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학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다들 도파민으로 좀 치료하고 싶으시면 이쪽 더 매주 화요일 밤 10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화요일 밤 10시 본방사수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또 그 후에 이제 OTT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거 부탁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랬었고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의 가장 또 순수했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좀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대리 설렘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학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도 재미있게 즐겨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간의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마음에 설렘하고 아주 간질간질한 마음만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설레는 제작 발표회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12월 5일 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MBC 새 연예 예능 솔로 동창회 학연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기사,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제작 발표 행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